벤 데이비스는 토트넘 호스퍼가 혼돈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그는 항상 평온의 등불로 남아 있습니다. 함께 뛰는 선수들이 매주 바뀌지만 그는 클럽에서 보낸 9년을 대표하는 신뢰감을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국 언론지 더 애슬레틱에 실린 기사에 살을 좀 보태서 벤 데이비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웨일스 국가대표이기도 한 데이비스는 왼쪽 스토퍼와 센터백 둘 다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반더벤의 부상으로 센터백에 선발 출장하는데 경기가 거듭될수록 그의 기대치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한 후 데이비스는 더 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3백에서 센터백을 뛴 적이 있는데 우리가 플레이하는 시스템에서는 꽤 비슷합니다. 정말 즐겁고 제 역할에 크게 만족합니다. 반데벤과 제임스 매디슨이 부상을 입은 이후 포스테코글루는 안정적인 수비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 대안으로 데이비스가 호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성용 선수와 함께 스완지에서 뛰다가 2014년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다양한 감독 아래에서 부침이 있었던 벤 데이비스가 또 한 번 새로 영입된 선수들과 발을 맞춰야 했습니다. 특히 풀백 선수들이 자주 카드를 받거나 부상을 당해 수비의 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스는 6경기에서 3명의 다른 센터백 파트너, 2명의 다른 레프트백, 4조합의 미드필더와 함께 뛰었습니다. 적응하기 쉬운 경기는 아니었지만 벤 데이비스는 자신의 리더십과 경험으로 수비 라인을 책임지고 지켜냈습니다. 저는 경기장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제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축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팀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경기장 중앙에서 항상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토트넘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뉴캐슬을 상대로 침착한 모습을 보인 일환으로 그는 무실점 경기를 펼쳤습니다. 걷어내기 4회, 헤더 클리어 3회, 리커버리 6회, 공중볼 경합 4번에서 4번 성공이었습니다. 공격 라인에 주장 손흥민 선수가 있다면 후방에는 벤 데이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벤 데이비스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수비 전술을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사실 주장단을 선정할 때 주장의 손흥민, 부주장의 데이비스가 아닌 매디슨이 뽑힌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이로 주장단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경력을 보면 부주장단 한 자리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고질적인 수비 불안으로 다이어가 명단 제외되는 이 마당에 다이어와 함께 토트넘 수비 라인을 책임졌던 그에게 주장단 한 자리를 맡기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카라바오컵에서 주장단이 모두 벤치에 있었고 벤 데이비스가 주장 완장을 차고 나가서 패배한 기억이 있기에 더욱 입지가 얇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날은 벤 데이비스에게 큰 의미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왜냐면 벤 데이비스는 스완지 시절에 기성용과 함께 카라바오컵에 우승한 경험이 있었고 거의 2군 선수라고 봐도 무방한 선수들을 이끌기에는 그 누구보다 데이비스가 적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64강에서 맞붙은 풀럼과의 경기에서 승부차기까지 갔고 결국 산체스가 날려먹은 공 하나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데이비스는 다이어와 같이 물갈이 대상이었지만 17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 출전은 이런 분위기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날은 데이비스가 스퍼스 소속으로 프리미어 리그에 출전한 219번째 경기였으며 요리스, 다이어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데이비스는 여전히 팀의 일부로 남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로메로와 골키퍼 비카리오에게 전술 지시를 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고 심지어 히샬리송이 골을 넣었을 때도 세레모니에 참석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장면 때문인지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 후 게리 네빌이 경기에서 침착했던 선수는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뿐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이제 30살이 되는 벤 데이비스가 포스텍 감독 밑에서 다시금 재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이비스는 반더펜의 빠른 속도나 로메로의 적극적인 수비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의 신뢰성은 틀림없이 최고의 특성이며 이는 결코 기술적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고강도의 경기가 끊이지 않는 현대 축구에서 90분 동안 안정적으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선수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양한 위치와 역할에서 수비를 수행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점점 그 팀의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토트넘이 다가오는 1월 이적 기간에 또 다른 센터백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또 데이비스는 선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뒤로 밀려날지 모릅니다. 어쩌면 다이어와 같이 벤치 명단에도 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진 대로 로메로의 성급함과 이번 시즌에 옐로 카드 5장과 레드 카드 1장을 받은 우도기를 생각하면 벤 데이비스가 얼마나 든든한 선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선발 출장이 아니더라도 벤치에서 대체 자원으로 뒤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팀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토트넘의 위기가 찾아오면 또 데이비스를 불러 경기에 투입시킬 것입니다.
그는 항상 토트넘에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